올더 싱글 레이디, 싱글 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욘세.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 비욘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방촌에서 글쓰는 해방촌 비욘세입니다. 비혼입니다. 비욘세 41회는 자그마치 북스의 책 그냥 다니는 거지 뭐와 함께합니다. 좀 이따가 저희가 이 책 소개를 또 한번 해드릴게요. 저희가 오늘 처음 나오는, 아니다, 두 번째 나오시는 거죠? 네,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네. 마이크로 들으니까 목소리가 너무 중후해가지고. 아, 목소리가 너무 달라요? 아, 느낌이 다르네요. 아, 그래요? 신선하고 좋네요. 이제. 네. 지금 저희가 외향인 게스트들만 나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외향인 중에 제일 내향인 같으면서도 어떤 순간에는 외향인 오브 상외향인인 사람들의 비혼을 생각할 때 쟤는 취미생활에 돈을 다 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저한테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 스테레오타입에 부합하게 취미의 전재산 탕진하고 있는 배짱이님 모셨습니다. 배짱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두 번째 뵙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저희 집에서 아구찜을 한 판 먹고 그 배짱이님이 또 와인 또 푸지게 사 모으시지 않겠습니까? 와인 사는 게 또 취미죠. 네. 그래서 이분이랑 취미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려고 모셨어요. 아,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아, 네. 저 배짱이는 네, 배짱이 저 배짱이는 저 배짱이 수트를 입고 싶은 개미라고. 네. 일상이 개미인데 네. 가끔 한 번씩 배짱이 수트를 입고 내 맘대로 살고 싶은 그런 욕구를 갖고 있어서 배짱이라고 지었고요. 네. 저분의 생각이고요. 제가 네. 봤을 때는 가끔 개미 수트를 입는 배짱입니다. 네. 그런 인생을 살고 싶네요. 네. 배짱이님 저랑 동갑이죠? 네네, 맞습니다. 근데 동갑. 이런 건 편한 것 같아요. 제 친구들이랑 비욘세 녹음할 때 다들 되게 힘들어하는 게 평소에 반말을 하는데 갑자기 방송을 한답시고 존댓말을 하려고 하니까 그게 너무 막 손발이 오그라들고 불편하다고. 그쵸. 네, 근데 이제 저희는 그런 거 없습니다. 저희는 존댓말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맞아요. 저는 말 놓는 걸 잘 못해갖고. 네, 말 놓는 걸 잘 못하고 저는 말 안 놓는 사람이랑은 말 안 놓고 지내는 걸 편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존댓말하는 제 친구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요. 저희가 이 시작하기 전에 저번 주에 허송이님 사연이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인스타 라이브였나? 거기서 내향인 비혼 친구들도 있다. 그랬더니 내향인 친구들은 어떻게 지내는지도 궁금해요 하고 사연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제 그 주변 내향인 친구들이 내향인인데 어떻게 나가냐. 사연 정도만 써야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그 방송을 이제 들으시고 허송이님이 후기를 보내주셔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걸 먼저 소개를 한번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언니 안녕하세요. 산책하다가 갑자기 언니에 대한 애정이 샘솟아서 벤치에 앉아 주절주절 메일을 썼었는데. 여기서부터 벤치에 앉아. 벤치에 앉아 왜요? 아니 주저주 벤치에 앉아 메일 쓰려고 하면 네. 노트북을 무릎에 이렇게 두고. 핸드폰. 핸드폰. 역시 개미의 마음 다릅니다. 쓸 거면 이거를 노트북을 열어서 써야지. 그래도 이렇게 되게 정성스레 이렇게 많이 써주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러시나 보다. 너무 엄지로 안 썼을 것 같은. 왜냐하면 저는 핸드폰으로 쓰다 한번 사연 보냈는데 네. 너무 짧게 써갖고 네. 너무 급하게 화장실 가는 게 그때 한번 이게 끝이냐고 방송에 나와갖고. 그쵸. 마켓컬리. 맞아요. 마켓컬리의 돈을 탕진하시는 분. 네, 그 급하게 사연 네. 쓰다가 36살인데 26살이라고 쓰고. 그러니까요. 내면의 욕망. 네. 이 나왔던 거죠. 읽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외향인의 특징이고 저희 비욘세 게스트의 특징이에요. 어디서든 갑자기 한 끝도 없이 얘기를 할 수 있다. 입을 다물어야 투머치 되는데. 토커. 그래서 아마 다들 순조로운데 이번 게스트도 순조롭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것 같아요. 순조롭게 잘. 네. 순조롭게 또 투머치 토킹 해보겠습니다. 벤치에 앉아 주절주절 메일을 썼었는데 오늘자 비욘세를 듣다가 갑자기 제 실명이 나와서 깜짝 놀라고. 여러분 이미 여기서부터 내향인이니까. 아니 근데 저는 이거 여러분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저도 되게 죄송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보내실 때
어떤 사연에 어떤 이름으로 소개됐으면 좋겠는지를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언급이 따로 없으셔가지고 제가 이제 실명을 불러드렸었는데 제 실명이 나와서 깜짝 놀라고 엽기적인 그녀 OST까지 삽입하는 고퀄을 보여주며 읽어주셔서 감개가 무량하면서 뭐랄까 좀 벌거벗은 개구리가 된 기분. 왜냐하면 제가 바로 파워 내향인이거든요. 그래서 언니에게 라이브 방송에서 물었던 건 그냥 내향인으로서 사는 비혼의 삶은 어떤지 주변 친구가 있다길래 이야기나 좀 들어보고 싶어서 메일 보냈는데 갑자기 사연을 모집합니다. 빠밤해서 정말 놀랐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긴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한테 부담이 느껴지면서. 이런 게 너무 왜냐고요? 파워 내향인인 저로서는 이런 판깔림이 너무 낯설어서요. 그리고 왜 내향인이 밖으로 잘 안 나오냐면요. 노잼 뚝딱이거든요. 는 저. 저도인데? 저도 네. 진직캔데. 아니요. 진직해 노잼. 아닙니다. 배짱이님은 본인은 진지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웃고 있는. 아니에요. 저 여기 나올 때 긴장했잖아요. 저도 긴장하고 내가 이 방송을 망치면 어떻게 얼마나 미안할까. 내가 지금 여기 왜 나와 있나 이런 얘기를 그때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소재 모집은 사연 보내주실 분들도 거의 없을 것 같고 시작은 창대하게 깔아주셨지만 핵노잼 파티가 될 것 같아 소정의 책임감을 느끼고 메일을 보냅니다. 저는 32살이고 캥거루족이지만 곧 독립을 앞두고 있습니다. 친구는 한 달에 한 번 만날까 말까이고 그마저도 취소되면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이해가 안 되고 있어요. 친구는 한 달에 한 번 만날까 말까고 그마저도 취소되면 기뻐하는 사람. 배짱이님 월요일날 뭐 하셨어요? 어제는 얌전히 보냈어요. 어제 얌전히 보냈어요? 왜냐면 일요일에 당일치기로 네. 강원도에 갔다 왔고. 강원도에 갔다 오셨죠? 친구랑 갔다 왔겠죠? 네, 아침 10시쯤 출발해서 네. 집에 오니 한 12시쯤 됐고 토요일? 토요일은 친구 집에서 술을 먹다 잤고. 그래서 지금 그 한 달에 한 번 만날까 말까다 이런 게 이제 저희한테는 좀 신기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마저도 취소되면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일단 평일에는 회사 저녁 식사, 운동, 유튜브 보거나 폰게임하고 잠 하며 보내는데 이 루틴이 깨지는 걸 극혐하며 저는 이제 회사, 저녁 식사, 운동, 유튜브 보거나 폰게임하고 잠 이게 하루는 괜찮은데 3일 이상 지속된다? 그게 하루가 네. 약간 한 달에 하루 정도 아니에요? 맞아. 근데 그런 정도는 괜찮은데 만약에 이렇게 3번 막 이렇게 3일이 연속된다? 자괴감이 옵니다.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 근데 저도 네. 주말에도 가만히 누워있으면 좀만 지나면 미칠 것 같아서 우선 나가거든요. 나가서 막 걸어요 그냥. 네. 목적지 없이. 네. 그러면서 또 술을 사죠. 나가서 목적지 없이 걷는다. 왜 향인? 술을 사거나 왜 아니면은 향인이에요? 그러죠. 가만히 있으면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루틴이 깨지는 걸 극혐하며 남친 있을 시절에도 남친이 평일에 보자고 하면 참 귀찮았어요. 주 1회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더 보자고 하면 귀찮. 심지어 정말 이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나 싶었던 남친이 있었는데도 걔랑 3박 4일 여행 갔었거든요. 2일차부터 집에 가고 싶더라고요. 해외여행 가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 큰일 나. 8박 9일 뭐 무슨 포르투갈 이런 거 안 돼. 비행기 왜냐면 저 24시간 비행기 탄 적 있는데 이러면 다시 돌아오면 이틀 걸리잖아요. 그치. 혼자 있고 싶고. 그래도 가끔 외로울 때가 있어요. 친구들 다 결혼했거나 결혼할 남친이 있어서 친구들 만나고 오면 특히 외로워져요. 비교돼서 그런가. 근데 사실 그 외로움이 그냥 일말의 감정 중 하나라서 특별하게 이 외로움을 해소해야만 해 하는 몰입은 없고 그냥 그날은 좀 허하네 하고 말아요. 그렇다고 또 누구 만나고 싶지도 않음. 내향인도 2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죠. 바지런한 내향인과 저같이 아무것도 안 하는 내향인. 아무것도 안 하시기엔 운동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폰게임도 하고. 그쵸. 네. 본인이 바지런한 내향인이신 편이어서 스스로 하는 게 별로 없다고 느끼시는 거 아닐까? 주말에는 폰하고 강아지랑 놀고 맛있는 거 먹으면 후딱 가요. 맛있는 거 혼자 먹을 때 세상 행복하고요. 30이 넘고 비혼을 외치는 걸 겉으로는 많이 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30살 이후 비혼임을 알게 되는 남자들, 특히 유부남들이 그렇게 같은 짓을 하려고 하거든요. 저 같은 짓이 뭘까요? 그래서 그랬나 봐. 저 비혼 영화 찍으신 감독님이
큰 이모가 식당에서 일하시는데 하도 쓸데없는 거 물어보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왼손 약지에 반지 끼고 일하신다고 했거든요. 진짜 이런 진짜 미친놈 새끼들이. 진짜. 내가 결혼 안 한다는 게 니랑 즐기겠다는 게 아닌데 시벌놈들이. 맞죠, 진짜. 갑자기 급발진 하셨습니다. 심지어 카톡 프사가 애기 사진이고 막 사랑꾼인 것 같았던 유부남도 그런 식으로 저한테 접근하려고 해서 제가 학을 뗐어요. 유부남 얘기하니 망한 연애도 할 말 많은데 이미 지났지만 배짱이님 망한 연애 많지 않습니까? 너무 많아서 얘기할 수 없네요. 그중에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제일 심한 건 어리고 잘생겼지만 바람, 다단계, 거지 새끼, 사콤보였던 놈이었죠. 하고 확 화르르 타오르셨다가 급 할 말이 없네요. 원래도 말수가 적어서 그런가 와 일주일치 할 말 다 한 것 같아요. 이걸로 일주일치 이게 일주일치? 어머. 큰일 난다. 큰일 나. 우린 지금 이게 짧다고 생각해서 지금 배짱이님 자기소개도 하기 전에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언니가 오프닝으로만 하는 말의 양이 저 한 달치 하는 양의 말일 것 같아요. 그렇죠. 헤헤. 내향인의 특징 중 하나는 신나서 얘기했다가 그 이야기 양이 길어지면 급 뚝딱이가 되고 마무리 짓는 경향이 있어요. 네, 자기소개였습니다. 이만 줄일게요. 바로 마무리. 갑자기 이만 줄일게요. 혼세 언니 사랑해요. 내향인의 사랑 고백은 진심이 천퍼만퍼랍니다. 감사합니다. 왜냐면 이거 쓰실 때도 고민하신 거 아니에요? 요 말을 써도 되나 뭐 사랑해요라는 그러니까 이게 진심이 천퍼만퍼라는 해야 거죠. 되나. 그래서 이제 제가 앞으로 이제 허송이님 책임져야지. 네. 천퍼만퍼 사랑 받았으니 이거 이제 방송 그만두지 말고 쭉쭉 해야지. 그 사연 더 보내주셔야죠. 보내주셔야죠. 망한 연애 사연도 이제 또 보내주시고. 그럼요. 하마터면 결혼할 뻔했어 이런 거 보내주셔야 되고. 4단 콤보 저게 뭔지. 그쵸. 뭐 장녀 입합, 차녀 입합 이런 것도 보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연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저는 진짜 제가 MBTI 하면 ESTJ가 나오는데. 네. 저는 그렇게 외향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아니 진짜 진심이 나온다. 진심으로 가끔 내가 너무 내향적인가? 뭐 이런 생각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비욘세님 그 인스타 계정에 캥 작가님이 네네네네. 세상 내향인인 것처럼 쓰셨는데 나는 정말 내향적인 편이다. 이런 얘기 하셔가지고 논란이 됐어요. 굉장히 그게 좀 분란을 일으켰거든요. 근데 저는 좀 약간 이 중에 제일 내향적인 사람이 아닐까.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하는 내향적인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혼자 잘 다니고 네. 그냥 사실 저는 그건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 사연 보내주신 분이 외로움을 느낀다고 했잖아요. 저는 외로움의 감정을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니까 근데 이제 시간이 없. 그게 막 누구랑 있어야 막 좋고 이런 건 아니고 제가 산티아고 한 15일 넘게 혼자 있으면서 한 번도 외롭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정말. 그리고 누구랑 말을 못 해갖고 막 이게 답답하고 이런 적도 아니고 그냥 뭐 지나다니는 할머니랑 엄청 인사하고 했거든요. 그걸로 너무 행복하고 그냥 가다가 지치면 혼자. 그러니까 내향인은 지나가는 할머니한테 인사하지 않는다. 아니 거기 약간 산티아고의 약간 룰처럼 서로 지나가면 인사하고 그냥 너무 힘들면 길바닥에 누워있고 그냥 저도 먹는 걸 좋아하니까 혼자 막 밥 먹으려고 2km를 걸어가갖고 식당을 가서 와인을 한 3병을 먹고 혼자 느끼셨죠? 전형적인 비욘세 게스트입니다. 그래서 그게 외향적이라고 생각을 안 했죠. 밥 혼자 잘 먹고. 저는 이제 배짱이님이 파워 외향이다 생각하는 게 언제냐면 혼자서 새로운 사람 만나러 저도 이제 다니긴 다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래봤자 그냥 뭐 어떤 토크 행사나 소모임 뭐 요 정도인데 이분은 모르는 사람들이랑 배를 빌려서 서핑도 하고. 그래도 한 명 뭐 거기 이제 한 분은 한 번 잠깐 보고 그분이 배를 빌려갖고 이제 타게 된 거고 거기에 그래도 아는 또 선생님이 있고 하니까. 왜냐면 제가 배짱이님 어떻게 알게 됐냐면 맞네요. 민지 씨도. 그쵸. 예전에 한번 모임 한번 갔다가 카운트다운 하는 모임에 갔는데 거기 이제 피우다 혜영 언니랑 있어서 같이 알게 돼서 저는 이제 처음에는 되게 절친한 친구인 줄 알고 혜영 언니랑 물어봤더니 그냥 자주 왔던 손님이라는 지나가다가 만나게 돼서 구경 왔다가 그냥 얘기하다가 친해져갖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한 번씩 와가지고 뭐 맛있는 것도 한 번씩 갖다 주시고 막 이렇게 하다가
친해졌다는 거예요. 약간 근데 그건 피우다가 약간 그걸 만드는 것 그걸 같아요. 유발하는 게 좀 왜냐면 있어요. 피우다를 통해 갖고 진짜 민지 씨도 알았고 네. 저기 요정님. 요정님도 알고 네. 뭐 다 그렇게 알게 네. 된 거니까. 그래서 그때도 몇 번 그냥 왔던 손님이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저랑 좀 알게 되고 나서 다 같이 있을 때 술 먹고 이러다가 서핑 얘기를 하다가 서핑 참 재밌겠네요. 그랬더니 아침 몇 시까지 데리러 올 테니까 서핑하러 갑시다. 그래서 대단한데? 재밌는 건 같이 함께하면 더 배가 되니까. 그래서 그러고 나서부터 근데 저도 그 서핑을 해봤잖아요. 네. 근데 그게 되게 혼자 가서 하게 되진 않더라고요. 근데 중간중간에 혼자서도 가고 심지어 저는 좀 내가 마음이 안 편한 선생님이랑도 타기가 싫었거든요. 근데 배짱이님 웬만한 사람이랑은 그냥 저는 약간 그리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목적이 서핑이니까 네. 크게 네. 다른 거에 신경을 안 쓰고 뭐 네. 예를 들어 목공을 하러 갔을 때도 그냥 내가 저걸 만들어야 되니까 네. 거기에 그냥 꽂혀서 난 존나 직진이다. 그냥 뭐 그 요즘에 이제 집 고치기 하러 그 다니는데 거기서도 막 맨날 이렇게 짝을 지어주고 하거든요. 네.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저는 주변을 잘 안 봐요. 그래갖고 네. 같이 짝이 됐던 분 얼굴도 지금 잘 기억이 안 나. 사실. 처음 누구를 만나서 어떤 활동을 하는 거를 별로 힘들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건 있죠. 네, 그런 거 있고 뭐 네. 대화하거나 했을 때 뭐 불편한 거 불편한 거 없어요. 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녹음한 지 16분이 됐는데 배짱이님에 대한 소개가 너무 미비하다. 그래서 일단은 배짱이님은 지금 회사 다니시고 계시고 네, 맞습니다. 네, 무슨 일 하고 계시죠? 저 회계사 일 하고 있습니다. 네, 회계사 일을 하면서 돈을 10년. 네. 10년 차. 네. 저도 올해 딱 10년 차예요. 아, 진짜요? 네, 진작에 알았으면 10년 차 파티라도 같이 할 걸. 굳이 안 하고 싶습니다. 오늘 나오는 책이 또 직장인 이야기 책 소개가 나중에 있어가지고 되게 적합하다는 생각도 들고 일단 취미생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 네. 배짱이님 모셨는데 회사 생활을 하면은 다들 주말에 자느라고 바쁜데 근데 그러면은 약간 제가 요즘 느낀 게 더 미칠 것 같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했다는 왜냐면 게. 어떤 느낌이냐면 금수저가 아닌 이상 돈을 벌어야 되고 어쨌든 저는 현금 흐름이 월 1000이 되기 전까지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이 내 삶에 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주 5일 평균 뭐 하루 8시간 일하면 24시간 중에 되게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거를 내가 일에만 쏟고 내 일주일이 다 끝나면 내 삶이 나는 태어나서 한 번 사는데 일만 하다 죽으면 너무 슬플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갖고 죽을 때 안 슬프려고 다니는 거죠. 내가 죽을까봐 걱정. 죽을 때 안 죽고 싶어요. 슬플까봐 걱정. 그러니까 안 죽고 정말 평생 살고 싶고. 저도 근데 진짜 안 죽고 싶어. 아 진짜.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해요. 원래 약간 한 번도 죽고 싶다는 생각을 안 했고 그 다음에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막 새벽 4시까지 일하고 야근하고 이럴 때도 딱 움직이면서 갑자기 찬 공기를 딱 마실 때 내가 이렇게 또 살아있으니까 이렇게 행복하구나. 보통 한 90 정도 되셔가지고 이제 요양원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하는 말 아니에요? 아침에 자다가 눈을 떠봐라. 내가 살아있다는 걸 행복한 줄 알아야 된다. 진짜 아무리 아파도 그 고통이 있어도 그래도 이건 내가 살아있으니까 이 고통을 느끼니까 이건 좋은 거야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절대 죽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내가 간혹 혹시나 식물인간이 되더라도 내 호흡기는 떼지 마라. 난 꼭 살아날 거니까. 의식이 없어도 난 돈이 수억이 들어도 일단은 거다. 나를 살려놔. 네네네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너무 이런 얘기를 하게 될지 몰랐어요. 이런 얘기를 하게 될지 몰랐어가지고 그렇구나. 그래서 죽기 전에 이제 뭔가 최대한 많은 걸 해보고 한 번 사는 인생 많은 걸 해보고 그렇게 살고 싶어서 뭔가를 자꾸 하는 것 같아요. 피곤해도. 그런 배짱이님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취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허송이님 다시 후기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허송이님의 예상과 달리 많은 내향인 분들이 사연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따로 다음에 내향인 게스트 없는 내향인 특집을 혼자 하셔야겠네요. 혼자 해야지. 아니면은 굉장히 외향적인 분들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내향인의 그 내면을 좀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근데 제가 이 비욘세 자주 들어주시는 친한 동네 언니 중에 저희 혜아 언니가 비욘세 방송을 들으시고 그분이 이제 내향인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막 했는데
저번 방송 때 나오셨던 짐송님이 그런 말 하셨어요. 외향인들이 막 떠들고 있을 때 내향인들은 그거를 영화 보듯이 이렇게 보고 있다. 그 말이 되게 지금 못 알아듣고 있어. 아니. 얘도 못 알아듣고 있어. 얘도 지금 비욘세님 집에 있는 쇼핑백조차 못 알아듣고 있는. 이제. 아니, 저 서울 프라이드 영화제를 저번 주에 갔다 왔는데 굿즈가 예뻐서 받아왔거든요. 뭔 소리 하고 쓰러지셨네. 근데 영화 보듯이 보고 있다. 그 얘기를 해가지고 저는 갑자기 그 순간 혜영 언니 생각이 딱 난 거예요. 저랑 배짱이님이랑 혜영 언니랑 셋이 미친 듯이 얘기할 때 항상 이걸 옆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맞아. 가끔은 정말 한 4시간도 말을 안 하고 계실 때가 있잖아요. 저희는 한 새벽 5시까지 그냥 계속 떠들고 있고. 네. 근데 그걸 보고 있어서 저는 항상 배짱이님이나 혜영 언니를 보면서 대화를 하면서도 흰자로는 혜영 언니를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괜찮은 것인가? 저 언니는 왜 말을 안 하지? 저 언니가 말할 어떤 틈을 줘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내가 얘기하면 그 다음에 누가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 거 아닌가 하고 내가 말을 줄이면은 또 힘있게 배짱이님 치고 나와서 또 막 얘기를 해요. 배짱이님 얘기가 끝나고 나면은 혜영 언니가 말하려나 어김없이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혜영 언니가 어제란다. 얼마 전에 그 얘기를 하면서 짐송님 얘기를 듣고 되게 공감이 많이 됐다. 나는 진짜로 그거 별로 신경 안 쓴다. 그래서 영화 보듯이 보고 있다고 얘기를 해서 되게 신기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나는 이런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게 쓸모없는 걱정이냐? 그랬더니 쓸모없는 걱정이라고. 오히려 걱정해주는 걸 싫어할 것 같아요. 네. 왜 나를 신경 써? 존나 불편해요. 그냥 나 보게 내비둬. 야 니네끼리 그냥 잘 보고 있는데. 내가 싫으면 내가 갈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그 얘기가 되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다 같이 이렇게 둘러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먹다가 정말 영화 보듯이 보는 게 훨씬 편해요. 그러시더니 중간에 저랑 혜영 언니랑 얘기를 하고 중간에 혜영 언니가 앉아 있었나? 하여튼 이렇게 이 언니를 사이에 두고 크로스로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말 한마디 안 하고 거기. 그랬는데 혜영 언니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반대편에 앉고 싶었대. 그러니까 이게 관람하는 구도가 아니니까 불편한 거야. 저쪽에서 봐야 되는데 이쪽에서는 왼쪽 오른쪽에서 얘기하니까 왼쪽 오른쪽을 보는 게 너무 불편해.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연극 무대 그러니까. 라이브로. 그래서 좀 신기한 면을 알게 돼가지고 비욘세를 해서 좋은 일 중에 하나는 이런 다양한 사람들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저희한테 그런 말을 하셨어요. 저랑 특히 저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어쩜 저렇게 혜영이가 저렇게 말이 많은데 저만큼 말이 많을까가 첫 번째고 맞아.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혜영이가 저렇게 끝없이 말하는 앤데 그중에 요만큼 있는 틈을 파고들어서 자기 얘기를 할까. 겹치지 않고. 너무 신기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러니까 관람을 하고 그 상황들을 파악하고 그걸 생각하시는 거야. 참 비욘세님 말이 많아. 왜냐면 저도 그냥 같이 말을 하니까 그냥 모두가 저런 말을 하고 있구나 지금 저런 말 저렇구나 이렇지 저걸 어떻게 저렇게 틈을 타서 얘기하지 이런 생각까지는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건 관람하니까 가능한 일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다음에 내가 무슨 말인지 생각해야 되거든. 그리고 오늘 이런 얘기를 했지 그러다가 이제 집에 가는 거고. 맞아. 그러다가 또 다음에 나 무슨 얘기하지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되고 이러니까 저희 저번에 막걸리 사가지고 저희 집 오셨을 때 맞아. 그때 배짱이님의 어떤 인생 역경을 다 들었어요. 워킹홀리데이 할 때부터 많죠. 네, 고등학교 때 이런 일이 있었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가지고 또 이렇게 외향인은 내향인 특집은 다음에 하겠다고 해놓고 또 지금 내향인 얘기 뒷꼬리만치 하고 그러니까 내향인을 모르겠다는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여튼 그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파워 외향인이신 배짱이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그래서 10년차 회계사인 배짱이님은 그동안 어떤 취미생활을 많이 해보셨어요? 근데 저는 이게 취미라고 하려면 뭔가 좀 잘하는 건 취미가 해야 되는데 꾸준히 하고 해야 되는데 뭘 한 건 정말 많아요. 누가 물어봤을 때 그거 해봤지 이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많다는 거는 다 못하니까 약간 와인도 혀만 대보고 다 빼는 것 같은? 맛만 보고 빼는 것 같은? 근데 잘하면 특기죠. 취미가 아니고. 그냥 재밌어서 한번 해봤다 정도가 그냥 취미니까. 호기심이 많아서 그냥 약간 이것저것 해봐야 내가 이걸 해봐야 좋은지 안 좋은지를 아니까 싫어도 무조건 한 번은 해보자. 그 다음에 좋으면 몇 번 더 하고 아니면은 꾸준히 하되 횟수가 적더라도 그냥 조금 하자. 싫으면 안 하면 되니까. 근데 안 해보면 내가 마음으로는 이게
싫겠지라는 생각이 들지만 막상 했을 때 좋을 수 있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이것저것 해본 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어떤 거 해보셨어요? 뭐 사람들이 신기하게 생각하는 거는 한 3, 4년 전? 네. 3, 4년은 더 된 것 같은데 한 5년 정도 전에 요트 조종 면허를 한창 따러. 왜요? 그냥 옛날에 네. 만나던 사람이 네. 요트 면허를 따면 좋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왜요? 그래서 요트 면허를 나 따서 말고 네가? 내가 따서 내가 조정을 하면 요트를 몰고 여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헤어지고 되게 오래됐어요. 근데 그냥 문득 그게 생각이 나서 심심하니까 그럼 한번 해볼까 해서 한 달 동안 주말에 뭐 일요일인가 토요일인가 가서 하루에 뭐 4시간인가 씩 이제 한강에서 요트를 탔죠. 근데 그냥 해보기에는 되게 많이 투자를 하긴 해야 되네요. 그렇게 시간을. 해갖고 근데 한 달 정도인가 2달 정도인가 뭐 한 달 정도 했던 것 같아요. 한 달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봐갖고 조종면허 따고. 근데 조종면허를 따고 알았죠. 바로 조종면허를 따고 요트를 사서 나가면 죽는 길이고. 그래? 그다음에 요트는 혼자 하긴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고. 근데 이제 바람 잘 불 때 이제 타고 있으면 좋으니까. 그리고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거 땄을 때 좀 사람들이 넌 별걸 다 한다. 하다 별걸 다 한다. 라는 얘기 좀 들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즘은 그냥 한 달이는데 1년째 목공은 꾸준히 다니고 있고요. 맞아요. 네. 저도 목공 해가지고. 네, 목공 그거는 이제 한 1년 정도 거의 자유자재반으로 지금 다닌 지 1년 좀 넘고. 뭐뭐 만드셨어요? 근데 저도 다 주변 사람 걸 만들어줘갖고. 이게 저와 배짱이님이 되게 비슷한 게 많은데 다른 점이 이거예요. 저는 남을 잘 안 줍니다. 제 게 별로 없어요. 저는 다 제 거. 저는 지금 이제 제 거 책상 만들고 있는데 1년 2달 정도 된 것 같은데 후배 서랍장? 그거 만드는데 한 2달 넘게 걸려갖고 선생님이 원래 맨 처음에 이거 진짜 할 거냐고. 근데 시도했으니까 해야죠. 그래갖고 그거 만들고 뭐 그다음에 도마를 그렇게 또 깎았고 그다음에 방망이 깎는 노인처럼 도마를 심심하면 그냥 도마 깎고 이거 누가 갑자기 책장 만들어 달라고 하면 그냥 책장 만들어주고. 근데 되게 돈 많이 들잖아요. 그냥 뭐 재료비는 받았죠? 아니요. 재료비 안 받았어요? 네, 그냥 준 거죠 뭐. 선물. 프로포즈 같은 거야. 근데 여러 사람한테 그렇게 막 그러니까. 프로포즈를 남발하진 않죠. 그러니까 제가 다녔던 데랑 같은 데는 아니거든요. 맞아요. 거기가 절대 싼 데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목공을 하면은 야 내가 이거 돈 주고 사느니 목공으로 내 친구가 목공하고 있으니까 부탁해야지 생각하시겠지만 그게 여러분 진짜 비쌉니다. 사는 게 싸요. 가구는 진짜로. 그쵸? 근데 그런 마음이었던 저는 거기에 가는 게 뭘 갖고 싶어서 간다기보단 그 만드는 과정이 좋아서 가는 거라 이게 오히려 그냥 지금 당장 내가 만들 게 없는데 누가 만들어 달라고 하면 그럼 만들어 주면 되지 하고 이제 저는 그 만드는 과정을 즐기기 위한. 아유 만들어 달라 그러면 애도 만들 사람이네. 애는 아니지만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막 취미나 뭐 이것저것을 많이 하는 이유가 제 친구가 옛날에 이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김생민의 영수증 초반 때 친구들이 있어요. 저 중학교 때부터 친구들이 있는데 사연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카드 명세서를 달래요. 그래서 카드 명세서를 제가 맨 처음에 뭐 오늘 거? 그랬더니 아니 한 달치 내놓으래요. 그래서 난 한 달마다 쓰는 돈이 매일매일 다른데 어떻게 필요하면 줄게 하고 줬어요. 친구 한 명이 사연을 썼죠. 나왔어요? 당첨되진 않았어요. 왜냐면 약간 뭐 이렇게 그러기에는 제가 좀 막 연봉이 엄청 적고 이런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하진 않았는데 거기 친구가 썼던 말이 그거였어요. 욜로를 사람으로 탄생시키면 제 친구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근데 무력이 크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시계, 차 이런 비싼 물건에 명품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하지만 모으는 돈도 한 푼 없죠. 죄다 먹고 놀고 쓰는데 모든 돈을 다 써요. 이러면서 이제 사연을 썼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배짱이님은 지금 어쨌든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고액연봉자에 속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쵸. 안 그랬으면 길바닥에 나앉았다. 근데 저는 그렇게 저는 정말 거지 여행도 정말 많이 했고 그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중에 건강하게 네. 여행을 다니다가 진짜 길거리에서 객사할지언정 네. 여행 다니다 죽고 싶거든요. 정말. 저렇게 불나방처럼. 그러니까 뭐를 갖고 싶은 욕구는 별로 없는데 네. 뭘 해보고 싶은 욕구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해보는 거랑 남한테 돈 진짜 안 아끼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그냥 뭐 그러니까 아깝다는 생각이 들면 못 하겠는데 그냥 같이 그것도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같이 있는 시간을 네. 있으면서 쓰는 돈은 그 사람이랑 함께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네. 그걸로 이제 더 큰 보상을 받았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뭐 내가 좀 나중에 힘들어지면 그 사람이 당연히 나한테 그렇게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냥 행복하면 됐고 즐거우면 됐고 그냥. 그 노는 언니의 박세리 언니 생각이 아니요. 나네요. 근데 거기는 리치 언니라 돈이 많지만 네. 저는 빚쟁이거든요. 저는 이제 그 배짱이님을 보면서 알게 됐어요. 아, 이게 회계사가 돈도 많이 벌지만 마이너스 통장도 잘 만들어준다. 그때 그쵸. 제가 한참 회계사 관련된 어떤 대본을 써야 될 때 그때 되게 보조 작가님처럼 엄청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마이너스 통장도 캡처해서 보내주고 소년차가 차를 샀다길래 아 합격으로 마이너스 통장을 받아서 차를 산 거구나. 저는 이제 그런 사연이 하나 있었어가지고 누가 그 합격하자마자 마이너스 통장으로 차를 선물해줬다는 얘기가 있어서 되게 깜짝 놀라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배짱이님한테 연락해가지고 배짱이님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거를 그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데 회계사를 붙자마자 마이너스 통장으로 차를 사서 애인을 줬대요. 그랬더니 아무 동의 없이 네. 그래가지고 저는 아니 들었어요? 그런 식으로 샀다니까요. 그랬더니 네. 왜냐면 저는 합격하자마자 마통을 뚫어서 엄마한테 3천만 원을 빼줬거든요. 뭘 빼줬다고요? 엄마한테 3천만 원을 빼줬거든요. 그냥 아무 그거 없이? 응. 미쳤나봐. 엄마. 아니 아무리 그래도. 아니 그러니까 그 대신 이제 나는 생활비도 그러니까 저는 지금 엄마 밑에서 살지만 챙거루죠. 근데 생활비나 주기적인 돈을 엄마한테 절대 안 줘요. 왜냐면 버릇이 나빠지니까 절대 안 주고 대신 한 번에 이렇게 3천? 뭐 그런 식으로 큰 돈을 좀 주고 내가 이제 마통은 다시 메꾸면 되지. 저희 엄마가 이 부분을 편집해야 되나 생각이 들긴 저희 엄마 근데 저희 엄마는 어떡하지? 정말 안 줘요 제가. 그래갖고 아니 안 주는데 네. 3천만 원 주는데 뭘 더 줘요. 근데 3천만 원 주는데. 그거를 뭐 몇 년에 한 번도 아니고 내 맘 땡길 때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정기적으로 안 주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다들 잠시나마 어떤 유자녀의 꿈을 꾸는 거지. 내 자식도 낳았다가 한 번씩 3천만 원 줄 수도 있어. 제가 이런 생각을. 하지만 저희 엄마는 제 핸드폰 비를 내고 있고 엄마 명의로 돼 있어서 크게 의미가 없구나. 네. 순환구조로. 네, 순환구조죠. 그 3천만 원 내 입에 다 들어오게 돼 있고. 차 사라고 줬고 차 샀는데 그냥 엄마 필요하면 더 주겠지만 그냥 지금은 엄마 벌고 있으니까 뭐 그냥 그렇게 살고 있죠. 지금 거의 33분 정도 되는데 저희 엄마한테는 이제 34분부터 들으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가구를 만드셨고 또 어떤 거 있어요? 그리고 좋아하는 거는 스쿠버 다이빙 하는 거 좋아해서 레스큐 자격증까지는 땄고요. 보통 이제 스쿠버 다이빙이 오픈워터 따고 어드밴스까지 따면 어드밴스 따면은 이제 수심 제한은 없는데 너무 심심해갖고 이제 레스큐까지 따고 이제 그러니까 응급구조 자격증 따면서 자격증 따는 거 좋아하시나 보다. 그러니까 뭔가 성취감을 같이 느끼면 좋죠. 근데 굳이 없어도 되긴 하지만. CPA 그 회계사 자격증도 이제 뭘 따는 걸 좋아해서 따신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 내 인생에 직장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걱정하면서 그거는 급하게 시험을 봤던 거고 제가 왜냐면 대학 다닐 때 하도 또 그러니까 제일 좋아하는 건 사실 여행 다니고 뭐 먹고 하는 걸 좋아하니까 대학 때도 그렇게 여행을 다니느라 막상 졸업할 때가 됐는데 이러다가 내 인생에 직장이 없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하지? 하다가 이제 학점 관리 안 해서? 아니요 학점은 나름 잘해서 괜찮은데? 저는 수석 졸업하긴 했습니다. 우와 수석 졸업 스펙 모으는 것도 취미. 아니 그건 아닌데 그것도 이제 목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할아버지가 삼촌한테 그 등록금을 줘서 삼촌이 등록금을 내줬는데 장학금을 타면 그 돈을 그냥 주겠다. 그러니 이제 그 돈을 받아서 여행 갈 생각에. 저는 근데 학교도 모든 수업을 3일에 몰아갖고 학교를 잘 안 나갔어요. 대학 때. 이제 여행 다니고
뭐 먹고 그때부터 배짱이 라이프가 시작된 거구나. 근데 진짜 어떻게 하냐면 한 번에 다 써서 거지가 되면 정말 쫄쫄 굶던지 아무것도 안 해요. 누워만 있어. 아니, 그냥 걷던지 뭐 되게 싸게 놀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싸게 노는 거 어떻게 노는 거야? 뭐 돈이 안 들게 뭐든 할 수 있어. 뭐 자전거를 탄다든지 뭐 그다음에 돼지 저금통을 까요. 동전을 다 긁어갖고 하고 싶은 걸 해요. 그다음에 그게 또 없으면 이제 뭐 용돈이 나올 때 어떻게 뭐 과외를 하고 했으니까 그게 들어올 때까지 이제 버티고. 그러니까 뭐 대학교 다닐 때는 정말 유럽 여행도 정말 거지 여행을 해갖고 노숙도 하고 그렇게 다니고 했어요. 그래서 진짜 불꽃같이 사시네요. 불꽃같이 사는 것 같진 않은데 더 이 정도로 불꽃이면 그래서 이 정도인데도 불꽃같이 산다는 자각이 없는 배짱님과 함께 하고 있고 또 어떤 거 있을까요? 취미? 또 그리고 한창 원래 여행을 다녀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여행을 못 가다 보니까 맞아. 올해는 사실 웨이크 서핑을 엄청 타러 다녀갖고 그 웨이크 서핑을 한 몇 달 동안 주말 내내 무조건 일요일 거의 아침 첫 타임에 가서 타고 오고. 아니 진짜 깜짝 놀랐던 게 배짱이님이 저한테 그 웨이크 서핑 가자고 해서 제가 같이 갔잖아요. 네네. 제가 또 간 것도 청취자분들한테 다 미주알 고주알 다 말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 한 번도 못 일어났다 막 이런 얘기하고 되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런 얘기도 하고 이랬는데 아침 6시에 데리러 온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왜냐면 요정님도 엄청 아침형 인간이잖아요. 같이 다니기 시작했으니까. 저 얼마 전에 술 먹다가 아침 5시까지 술 먹다가 편의점에서 요정님 클라이밍 갈 때 만났잖아. 요정님이 저한테 연락 왔어요. 언니, 저 민지 언니 봤어요. 편의점에 있던데요. 그래갖고 민지 씨는 아직 주무시지 않고 집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로 만났구나. 그랬더니 맞아. 요정님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만났는데 저는 그때도 술을 너무 많이 먹었을 거 아니에요. 5시에도 이미 먹고 있었는데.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몽롱한 기분으로 요정님이 나오는 꿈을 꿨던 것 같아. 진짜. 생각했는데 누가 그랬지 저한테? 너 어제 요정이 만났다며? 이래가지고 아마 저일걸요? 제가 듣고 그때도 취했었나 보다. 그것도 기억이 안 나. 그래서 누구였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요정씨가 민지씨 봤다는데요? 제가 그랬더니 이제, 어머 꿈이 아니었네요. 맞아 그렇게 대답했어요 저한테. 하여튼 그래서 그 요정님이랑 배짱이님이랑 되게 멀쩡하게 와 있는데 저는 그래서 잠을 자려고 엄청 노력했단 말이에요. 밤을 새고 결국 밤을 새고 왔죠. 밤을 새고 와가지고 그 눈이 이제 팅팅 부어가지고 이제 와서 탔는데 처음에 한 번도 못 일어났잖아요. 그 웨이크 서핑 맞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배 있잖아요. 왜 호수 같은데 바나나 보트 끌고 가는 배 같은 거 그거를 이제 타고 가면서 이렇게 줄을 잡고 처음에는 물속에 이렇게 쪼글고 앉아서 누워있다가 배가 출발하면 거기서 어느 시점에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탈 수 있는데 제가 그거를 밤도 샜고 저는 6시에 자는 인간이 6시에 또 차를 타고 와가지고 그래서 다들 차에서 자라고 했는데 또 얘기를 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배짱이님이랑 저랑 또 옆에서 요정님 듣기만 하고 맞아 요정님 외향인이지만 말은 또 많이 안 하시니까 맞아 또 배짱이님이랑 저랑 또 한 얘기 또 하고 막 전에 만난 사람 얘기하고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하다가 도착했는데 너무 피곤하지만 그래도 화이팅해서 해봐야겠다. 그랬는데 또 못 일어나면 더 피곤한 거 알죠? 힘들죠 진짜. 네, 왜냐면 못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줄을 놓치고 그다음 거기까지 물 처먹고 물 처먹고 헤엄쳐서 와야 돼요. 보트까지. 그다음에 그 팔에 힘 다 들어가고. 네. 그래가지고 또 그 난리를 치고 오면서 이렇게 해갖고 너무 피곤해서 기절할 것 같다 했는데 그 다음에 왔을 때는 배짱이님도 밤샜죠. 맞아요. 근데 저는 밤을 새도 약간 전 괜찮아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전 체력이 좀 좋아갖고 그냥 저는 약간 30일도 달리면 하루 정도만 딱 기절하듯이 자면 돼요. 그래가지고 그게 저는 너무 신기한 게 제가 원래 방송작가 하기 전에 회사원이었잖아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나는 주말에 진짜 누워만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요즘에 그 서핑 선생님이랑 친해갖고 자주 노는데 저한테 체력 엄청 좋다고. 그리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맨날 이렇게 서핑 타러 일요일 그 시간 첫 타임에 그렇게 왔다고 그래서 제가 사과했어요. 너무 미안하다고. 아니 저는 너 때문에 맨날 일찍 일어났다. 저는 그렇게 그냥
맨 처음에는 예약이 많았으니까 그 시간에 타는 줄 알고 그래야지 갔다가 그때 파도 같은 것도 많이 없다고 옆에 다른 그리고 뭐 예약 찰 것 같으니까 뭐 탔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그게 익숙해지고 길 안 막히니까 그리고 빨리 타고 빨리 오니까 그래갖고 이제 뭐 그 오면 또 하루가 길잖아요.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 진짜 너무 깜짝 놀란 게 저는 원래 주말에 11시에 잠깐 눈 떴다가 핸드폰 게임하고 민기적거리다가 3시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이 나온다는 밖으로 나온다는 게 아니라 침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워가지고 있다가 막 오후 5시에 아침 먹고 막 이러는 사람인데 이미 서핑 타고 왔는데 여기 11시야.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왜 거기 서핑 타는 데가 막 한강 이런 데도 아니고 가평이잖아요. 청평. 그래서 갔다가 왔는데 오후 11시인 거예요. 근데 막 너무 뿌듯하죠. 우당탕탕 가다 보니까 뿌듯한 것도 뿌듯한 건데 약간 그냥 좀 몽롱한 느낌? 그래서 다들 배가 고프니까 제대로 뭐를 막 안 먹었으니까 밥을 먹자, 점심을 먹자. 그랬더니 점심을 해방촌 가서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방촌 가서 점심을 어떻게 먹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왔는데 11시고 일요일 11시니까 해방촌에 아무것도 안 연 거야. 그래가지고 와 이렇게도 살 수 있구나. 되게 신기하다. 저랑 유정 씨는 항상 이제 그 요정 씨는 맨날 이제 돌아오면서 이제 둘이 너무 업되는 거예요. 탄 것도 기분 좋으니까 업되고 그다음에 이제 왔는데 낮이고 그럼 오늘 하루가 너무 뿌듯해요 막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고 근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정말 아침형 인간이 아니어서 아침에 일어나는 거 너무 힘들어 하거든요. 그냥 저를 때리면서 일어나요 맨날. 막 진짜 제 따귀를 때리면서 일어나 가야지 막 이러면서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래도 일어나지는 게 어디예요? 왜냐면은 예약을 했고 약속을 했고 제가 PT를 엄청 많이 끊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사실 혼자 운동을 하려면 의지가 되게 필요하잖아요. 그럼 못 일어나니까 PT를 예약하면 어쨌든 가야 하고 일어나야 하니. 보통 근데 그래놓고 잘 안 가요. 근데 예약을 했으면 이제 지금 듣는 청취자분들 중에서 여기부터 무슨 말이지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취소하기가 너무 미안하고. 그거는 있다. 배짱이님이 그건 있어요. 남한테 미안한 걸 너무 싫어해. 저는 극도로 싫어해요. 상대가 약속 시간을 3시간을 늦어도 화 안 나요. 근데 제가 약속 시간 늦는 거 너무 싫고. 제가 아는 분 중에 제일 화가 없는 분이거든요. 화가 있는 것 같은데 화를 내도 사람들이 화인 줄 몰라서 그런 거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럴 수 있어. 그렇구나. 근데 화 나면 또 더럽죠. 근데 안 내는 거긴 한데 화가 그냥 잘 안 나요. 싸우는 거 싫어하죠? 싸우는 거 정말 싫어요. 굳이 분란을 만드느니. 컴플레인 잘 안 하고요. 컴플레인 정말 안 하죠. 와, 저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 그때. 왜요? 언제? 제가 예전에 서핑하러 한번 갔다가 거기 이상한 남자 선생님 때문에 되게 화가 난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우르릉 쾅쾅 난리가 났는데 평온. 그래서 저도 서핑하다가 무릎 나가고 배짱이님도 약간 무릎 나가고 허리 나가 있어가지고 같은 통증의학과에서 또 만났어요. 그거는 주기적으로 또 약간 그냥 도수 치료를 받고 있어갖고 갔는데 비욘세님이 거기 누워갖고 주사를 받고 있었나? 뭐 맞아요. 치료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를 하고 치료를 받고 저 혜아님도 오셔가지고 다들 웨이크 서핑의 세계로 갔다가 배틀로얄처럼 한 명씩 떨어져 나갔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도 진짜 안전한 운동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웨이크보드도 좀 타보긴 했는데 타고 뭐 그냥 1년에 한 번 뭐 이렇게 타다가 올해 웨이크 서핑을 탄 거거든요. 근데 정말 훨씬 안전한 운동인 것 같고 제가 뭐 스키, 스노우보드도 타긴 하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안전한 운동인 것 같아요. 그거랑 또 어떤 거 하셨죠? 지금 바이올린 배우시던 거는 바이올린은 그러니까 요즘에 제가 원래 PT랑 그러니까 딱 요즘의 루틴은 원래 항상 그거였어요. 서핑이 끝나기 전에는 주말에 서핑과 목공, 그 다음에 이제 평일에 PT와 PT 한 이제 주 5회 정도, 그러니까 최대한 그러니까 주 5회까지 못 가는데 이제 최대한 잡힐 수 있을 만큼 하면은 이제 아침에 뭐 3회 이상 가고 이제 뭐 그 다음에 오후에 또 3회 가든지 하고. 아침에 갔다가 오후에 또 가고. 그러니까 2군데를 끊어놨거든요. 그럼 피우다는 언제 그렇게 맨날 놀러 온 거예요? 피우다는 중간중간에 놀러 오고 그 다음에 바이올린을 일주일에 2번을 가갖고 레슨을 받았는데 이제 저는 음악적 재능이 너무 없기 때문에 약간
노력하는 마음으로 그래도 인생에 악기 하나 정도는 해봐야 네. 되지 않겠냐라는 마음으로 또 죽을 때 후회할까봐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니다가 요즘 갑자기 출장이 생기는 바람에 네. 지금 한 달 반 정도를 거의 아무것도 못하고 목공만 하고 네. 그다음에 집 고치는 거 수업을 들으러 근데 거기 후기 알려주세요. 여기공이죠? 네, 맞아요.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아마 거기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저도 트위터에서 몇 번 봐갖고 되게 좋아요. 되게 좋고 네. 하는데 제가 수업을 몇 번 빠졌어요. 근데 네. 왜냐면 뭐 수공구랑 뭐 전동구 이런 거는 할 줄 알고 또 그때 일이 있어갖고 좀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전선하는 거 수업 듣고 네.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이제 야외에서 플랜터 만드는 수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둘이서 짝을 지어서 하는데 네. 플랜터가 뭐예요? 그 약간 거기다 꽃을 놓는다든지 할 수 있는 나무로 이제 하는 건데 네. 이미 목공할 때 그걸 많이 해봤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둘이서 하는데 진짜 완성도가 타 팀에 비해 너무 높았던 거예요. 선생님. 네, 그래서 이제 약간 저는 드릴로 이제 한 몇 개만 더 뚫으면 되는데 이제 그만하라고 해갖고 그게 마음에 너무 찝찝한 거예요. 완성하지 못해서. 근데 선생님은 강박이 있는데 후기에서 이제 저거 드릴 6개 더 뚫으면 되는데 못 뚫어갖고 그게 마음에 걸린다고 하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많이 완성한 사람이 없다. 네. 이거는 실력 아니면 엉망이 망한 거라고. 했는데 좋은 것 같아요. 좋고 재밌고 그 다음에 간식도 항상 챙겨주시고. 네. 네. 아 맞다. 간식 얘기 나오니까 요리도 많이 하시죠? 저 음식 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네. 그러니까 우선은 먹는 걸 좋아하죠. 그래서 여행을 갈 때 거의 정말 가고 싶은 식당이 있으면 네. 안 되는 영어로 전화를 다 돌리고 아니면은 뭐 몇 개월 전에 예약을 한다. 네. 11개월 전에 예약을 해야 된다. 그럼 그 나라 시간에 맞춰서 컴퓨터에 대기하고 있다가 예약을 하고. 저희 청취자분들이 비욘세 공개 방송 피켓팅을 하듯이 네. 그거를 진짜 심하게 해서 식당들 가고 그다음에 또 제가 뭐 요리하는 것도 좋아하니까 뭐 이것저것 해먹고 그다음에 뭐 아끼는 후라이팬을 사갖고 이제 거기 요리할 때 너무 행복하죠. 그래 장비 사는 거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장비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장비를 하나 사서 오래 써요. 구리팬 이런 거. 네, 그 후라이팬은 그거고 그 다음에 최근에 되게 저한테 행복한 건 209짜리 와인셀러. 와, 몇 개 채웠어요? 거기 한 100개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요즘에 한 달 내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갖고 파이팅 있으시니까 또 조만간 또 산티아고 가야죠. 걷다가 공복에 와인 3병 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왜냐면 그때는 산티아고 때 술이 터진 게 제가 산티아고 걸으면 제가 걸음도 늦고 걷는 걸 워낙 싫어해요. 그래서 이제 산티아고를 또 갔던 거예요. 그럼 내가 이런 대목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걷는 걸 싫어하니까 산티아고를 가야겠다. 약간 뭐냐면 약간 나와의 싸움 같은 거죠. 그러니까 내 스스로 피곤해. 피곤해. 성공할 수 있을까? 한번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싫은데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내가 싫다고 생각했지만 좋을 수도 있잖아. 좋은 건 좋아서 하고 싫은 건 싫으니까 좋아할 수도 있으니까 하고. 한번 해보자. 그냥 또 다를 수 있으니까. 근데 친구들이 다 말렸어요. 뭐 너는 돈 주고 고생을 하러 가냐? 그냥 동네에서 뭘 먹어라. 아니면 제주도 올레길이나 가라. 이제 하다가 여자가 걷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산티아고 정도는 가야지 뭐 이런 마음으로. 그냥 아무 생각도 없었어요. 그래서 신발도 가기 전에 사고 원래 신고 뭐 연습해야 된다는데 맞아요. 새 신발 거기서 처음 신고 그냥 막 갔는데 그 계획도 없고 그냥 걷기만 하는 거라 이제 진짜 제가 걸음이 늦으니까 첫날은 출발을 했는데 아무 생각 없이 걷다 보니까 도착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둘째 날 일어났는데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 다음에 무리했어. 이거 배낭을 또 짐을 너무 많이 들고 와서 배낭이 한 거의 20kg 됐거든요. 저걸 다시 짊어질 수가 있을까? 막 하면서 거기에 이제 포토 서비스가 붙어 있었는데 고민을 엄청 했어요. 저걸 할까 말까. 근데 자존심이 있지. 근데 약간 내가 짐을 버리면 버렸지. 그래 아니야. 근데 또 걸어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걸으니까 제가 걷는 내내 정말 중간에 맥주가 너무 먹고 싶거든요. 덥고. 나 지금 말만 들었는데 너무 먹고 그리고 싶어. 그 가게에 이렇게 얼음이 막 살얼음이 배어있어. 그럼 거기서 다른 생맥주를 딱 한 잔 먹고 싶지만 내가 이걸 먹다간 못 걷겠다. 그리고 전 개미방광이라서 화장실도 걱정이 되고. 잠깐만요. 갑자기. 개미가 방광이 작군요. 또 이런 어떤 지식 알게 되고. 그래갖고 막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걷는 동안 산티아고에 도착하기 전까지 술을 한 모금도 안 먹었어요.
전 술을 엄청 좋아하지만 한 모금도 안 먹었어요. 그럼 그게 며칠이에요? 한 10몇, 제가 막 휴가를 길게 낼 수 없으니까 포르투갈 길로 걸어서 포르투부터 산티아고를 걸어서 한 10몇,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조금 더 걷는 3일치 길을 더 걸었거든요. 그래서 14일? 뭐, 한 그 정도 걸었던 것 같은데. 와, 배짱이님을 아는 사람들은 배짱이님이 술을 안 먹는다는 게 얼마나, 심지어 스페인까지 가가지고. 네. 근데 그래서 걸을 때 항상 전날 내일 도착할 식당을 찾은 다음에 그 맛에 식당을 목적지로 식당을 문 닫기 전에 도착하자. 오, 해서 좋은 거기를 생각이다. 걸어서 식당에서 무조건 먹고 네. 씻고 이제 뭐 그렇게 자고 다음날도 그렇게 걷고 오.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지막 날 이제 거기에 도착했는데 어떤 되게 좋은 식당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아직 도착하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술을 너무 많이 먹고 싶은데 참았어요. 와, 그래서 대단하다. 그냥 밥만 먹고 숙소에 짐을 내리고 다시 2km를 걸어와서 거기 식당에 저녁에 또 가서 혼자 와인을 3병을 먹은 거예요. 아, 그 와인 혼자 그렇게 몸도 되게 피곤한데 그동안 안 먹다가 한 방에 와인 3병 먹으면 어떻게 돼요? 우선 2km를 걸어서 갔잖아요. 맨 처음에 식당 주인이 와인을 포장해 줄까요? 라고 했었어요. 왜냐면 혼자 너무 많이 시키니까 다 먹고 간다고 다 먹었어요. 다시 산길을 2km를 내려와야 되잖아요. 술 먹고 2km는 내려왔어요. 근데 시내에 어떤 외국인들이 저를 보더니 저한테 갑자기 남녀 두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한테 데려다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약간 뭐지? 괜찮다고. 나 이렇게 구글맵을 열심히 보고 걸어가고 있었거든요. 혼자 갈 수 있다고. 근데 귀엽고 데려다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데려다 줬어요. 저를 숙소에. 나 지금 되게 긴장했거든요. 이 이야기 결말이 뭘까? 진짜 만취했으니까 그랬나 봐요. 아침에 숙소에서 눈을 뜨고 막 숙취와 함께 이제 다시 버스를 타고 가야 되니까 막 짐을 챙기고 있는데 이어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어차피 뭐 역까지 걸은 동안 노래 다 들었고 이제 뭐 필요 없지 뭐 됐어 그러고 있는데 그때 절 데려다 준 남녀 중에 여자분이 배낭을 메고 역까지 다시 걸어와서 저한테 이어폰을 건네더라고요. 와, 그때 정말 너무 약간 심장이 뭉클하면서 약간 모든 숙취가 사라지는 그 기분과 함께 되게 감동이 진짜 얘기만 들어도 너무 감동인데요. 그래서 그 길을 걸으면서 되게 좋은 분들이 많았고 그래서 그때 걷고 나서는 한동안 이렇게 걸을 수 있을 때 더 걷자 해서 좀 많이 걸었던 기억도 나는 것 같아요. 와, 대단하다. 그래서 이렇게 뭘 자꾸 하고 싶은 게 내가 정말 싫다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해보니까 또 좋은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를 하나씩 이제 느끼면서 뭘 자꾸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처음에 계기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물을 너무 무서워했거든요. 물을 너무 무서워해갖고 정말 한 7살? 8살 때 수영을 처음 배우는데 모든 사람들이 초급반에서 중급반으로 이제 진급을 하는데 사촌 언니랑 같이 들어갔거든요. 저만 누락된 거예요. 근데 사촌 언니를 쫓아가고 싶고 하니까 울었던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올려줬어요. 근데 진짜 탈의실에서 외숙모한테 맞았거든요. 너는 왜요? 하지도 못하면서 위험한데 왜 위험한 데는 아니었고 그냥 왜 그걸 그냥 더 초급반에 있지. 외숙모 이렇게 뭐야 혼났어요. 근데 중급반에 가고 갑자기 이제 뭐 이것저것 배우면서 평영을 되게 잘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되게 칭찬을 받고 그러면서 막 평영 선수 그 학교에 수영대회 이런 거 되게 많아갖고 그 평영으로 해서 대회 되게 많이 나가고 우와. 그렇게 했던 게 있어서 그때 약간 조금 그런 성취감을 조금 느꼈던 것 같고 그런 게 있나 보다. 내가 해보지 않으면 내가 이게 진짜 싫은 건지 모른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걸 안 했으면 평생 지금도 수영을 못해서 못하는 게 너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스키도 정말 울면서 배웠거든요. 저는 겁이 너무 많아서 왜 굳이 이거 나 일어나지지도 않는데 이걸 일어나야 되고 왜 이렇게 해야 되지 하면서 그거를 초등학교 1학년 때 막 강제로 배웠어요. 그랬는데 또 타고 나니까 잘 타진 못하지만 그냥 타고 나니까 그냥 이렇게 또 가서 즐길 수 있고 요새 인피니트의 그
레몬 사탕 성종씨 투니버스 나왔을 때 생각나네요. 아 그래요? 나는 키가 작지만 농구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뭐 이런 대사가 있거든요. 아 근데 저는 포기 되게 잘해요. 포기 잘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산티아고도 그냥 진짜 걷다가 힘들면 그냥 길바닥 그냥 누워갖고 그럼 진짜 지나가던 사람 괜찮냐고 말 걸고 그냥. 근데 그래도 다시 일어나서 갔잖아요. 네, 그냥 중간에 귀국하진 않았어요. 네, 그냥 뭐 그런 것들이 여태까지 있어서 자꾸. 그냥 한번 해볼까? 아니면 이런 것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말도 탔다면서요? 말은 그거는 이제 초등학교 때 썸머스쿨을 좀 갔었는데 네. 그때 이제 거기서 종일 하는 일이 그냥 말 타고 암벽 등반하고 수영하고 그냥 맨날 그러고 한 달 동안 논 거예요. 그냥. 아니, 근데 저는 이거 하기 전에 제가 배짱이님한테 물어봤잖아요. 뭐 어떤 거 하셨냐. 그랬더니 이것도 했고 뭐 바이올린도 했고 뭐 클라리넷도 했고 뭐도 했고 골프도 했고 막 얘기하시다가 아 근데 다 열심히 하진 않았어요. 스카이다이빙은 한 번 해보니까 안 맞아서 한 번만 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도 그랬잖아요. 보통 인생에 한 번만 한다. 그걸 뭐 몇 번 하겠니? 왜냐면 그게 호주에 있을 때 사실 스쿠버를 배우기 전에 스카이다이빙에 대한 더 로망이 있었던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저도 있어요. 아직도. 딱 했는데 이게 무섭고 이런 전 고소공포증 이런 거 별로 없거든요. 근데 무섭고 이런 게 아니라 바람이 제 따귀를 때리는데 침이 질질 흐르고 막 하면서 막 제 따귀를 때리는 거. 그리고 되게 못 들은 포인트인데요? 그러니까 침 너무 그러니까 이게 이쁘고 이런 게 아니라 너무 고통스러운 거 있잖아요. 내가 여행 프로에서 봤던 그런 낭만과 거리가 멀구나. 그냥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막 계속 막 이러면서 막 따귀를 막 쳐맞는 내 돈 주고 싸기나 하나. 그리고 막 진짜 침 흐르고 막 그러다 갑자기 자유낙하 1분이 끝났는데 이제 낙하산이 땡겨지면서 또 간행이 엄청 쫙 땡겨지잖아요. 내 사타구니가 또 아프고 그냥 모든 게 고통스럽고 그냥 왜 하는지 모르겠는. 그렇구나. 폴댄스도 한번 해보세요. 그거는 떨어질까 떨어져서 못 부러지면 큰일 나니까. 아니 근데 완전히는 몰라도 조금은 이해할 것 같은 게 제가 폴댄스를 진짜 못하거든요. 그래서 폴댄스에 대한 책을 낸 것도 이렇게 못하는데 아직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한 일상 에세이를 낸 건데 제가 2년 배워서 한 거를 한 3개월에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통은 지금 제가 2년이 넘게 했는데 제가 하는 게 한 6개월 정도 배운 분들의 수준이에요. 근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배짱이님은 아까 얘기할 때 내가 이거를 되게 잘할 수도 있고 좋아할 수도 있는데 안 해보니까 모르는 거다 이런 건데 폴댄스를 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해도 계속 못할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그게 제가 폴댄스 할 때 느끼는 감정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좋아할 수 있다는 걸 처음 느꼈어요. 그쵸. 못해도 다른 사람보다 느리고 내가 이 반에서 열등하고 이런 마음을 계속 느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를 좋아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걸 꾸준히 하고 있다는 거가 되게 좋을 때도 있고 그래서 폴댄스를 한번 안 해봤으면은 웨이크 서핑을 계속 그렇게 다시 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은 못 일어나니까 나는 원래 운동 못하니까 안 할 거야 이런 게 있었는데 폴댄스를 해보니까 어떤 거는 그냥 이번에 못 일어나면 다음에 가면 되고 근데 다음에도 또 못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가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아침에 나는 완전 새벽형 인간인데 그러니까 새벽에 자는 전 아침에 자는 아침형 인간이지만 왔다는 거에 좀 의미를 두고 근데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쩌다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어나서 너무 신나가지고 근데 일어났을 때 엄청 재밌죠. 너무 신나가지고 막 있는데 제가 그 안 좋아하는 선생님 있잖아요. 어차피 그 선생님이 이거 들을 것도 아니니까 제가 진짜 안 좋아하는 남자 선생님 있거든요. 제가 그분 때문에 나중에 중간에 안 갔어요. 근데 그 남자 선생님이 나는 지금 이 일어선 상태에 너무 만족하는데 자꾸 화를 내면서 이거 해 저거 해 하면서 뭐 저한테 막 반말로 막 손나 뭐 해 막 이러는데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오기 전까지는 나는 어떤 배경음악에 왜 내가 일어났구나. 일어나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국가대표 OST 스키 점프하는 그 버터플라이 노래 있잖아요. 그거 내 귀에서 나오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손 놔 봐 뭐 해 하면서 반말로 말하는 순간 그 배경음악 그 브금이 바로 꺼지면서 갑자기 시궁창 같은 현실에 난 또 막 무슨 가짜 사나이 같이 존나 구르고 있는 거야.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네가 나의 어떤 소소한 기쁨을 다 뺏어갖고. 근데 그 다음에 그 여자 선생님이랑 했을 때는 선생님은 그냥 막 지금 이것도 잘한 거고 저것도 잘한 거고 하면서 되게 좀 잘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 왜 앞으로 숙이는 걸 못하냐 이랬는데 이 선생님은
뭐 때문에 그런지를 되게 잘 봐주고 이거는 이러니까 아마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달라질 거예요. 하니까 그 선생님은 못하면 못하는 대로 좀 기다려주니까 그러면 좀 용기 내서 해보고 그런 게 되게 좋았거든요. 맞아. 그래서 결론은 운동 가르치는 것도 여자가 정말 잘한다. 남자애들이 일을 못해. 더 세세하게 가르쳐주는 부분들이 있죠. 네, 근데 그게 꼼꼼함과 배려의 문제는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몸의 구조에 대한 것도 더 좀 면밀하게 보는 게 있고 그냥 프로페셔널한 건데 그래서 그때 폴댄스를 그렇게 안 했으면은 그렇게 몇 번 못 갔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는 한번 잠도 잘 안 오고 이럴 때 누워있을 때 진짜 마지막까지 생각했거든요. 아, 배짱이님한테 연락해서 안 간다고 할까? 진짜 마지막까지 막 새벽 4시 막 이럴 때까지. 그래서 이미 차 타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는 그냥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내 멱살을 잡고 그냥 배짱이님 차에다가 나를 일단 밀어넣자. 근데 그날 되게 잘 탔어요. 벌쏘인 날 아니죠? 아, 벌쏘인 날이에요. 벌쏘인 날. 그래가지고 너무 즐겁고 그래갖고 그때도 제가 발에 처음 벌도 쏘이고 벌에 쏘여가지고 벌에 쏘인 것도 얘기했네. 제가 모든 걸 팟캐스트 청취자분들한테 다 고자지라고 했어요. 벌에 쏘였는데 그때도 이제 조건이 그 여자 선생님이 안 해주시면 나는 안 가겠다. 맞아. 그래가지고 그럼 나는 안 간다 했는데 가면 여자 선생님이 알려주신다 해가지고 요정님도 그렇게 했거든. 여자 선생님 안 하면은 자기 레슨 더 안 받겠다라고 했는데 하고 너무 좋다고. 서핑샵 인간들하고 여자 선생님한테 2억 줘라. 성과급만 2억 줘라 임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자 선생님 요즘에 비욘세 들으신다고 들어가지고. 맞아요. 조만간 한번 초대해주세요. 정말 참스승님. 제 인생의 참스승님이 이제 폴댄스 인벌트 알려주신 스승님이랑 일어나게 해주신 여자 선생님.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뭘 배우면서 칭찬받은 거는 골프. 골프는 진짜 제가 중학교 때 2학년 때 배웠는데 그때 이제 유일하게 칭찬받고 이제 골프를 전공을 해라 라고 이제 막 프로님이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모든 걸 하면서 유일하게 진짜 칭찬받았던 건 골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막 중학교 이럴 때 학원은 안 다니는 대신에 맨날 골프 다니고 태권도장 다니고 태권도도 이랬거든요. 태권도 얼마나 하세요? 태권도는 2단에서 3단 가는 사이에 그만뒀죠. 꽤 오래 했어요, 태권도도. 그러니까 약간 공부학원을 잘 안 가고 그런 것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회계사고 수석 졸업했다. 아니에요. 아름다운 얘기 잘 들었어요. 위화감을 조성하는 아름다운 얘기 잘 들었고요. 11월 23일은 스페인 책방의 모든 것, 에바님의 생일입니다. 점점 커지는 숫자처럼 날로 더 행복하시길 바라며 동거인이 주책을 떱니다. 벨리스 쿰플레아뇨스, 다미안 보넴. 비욘세님, 사랑하는 제 동생 주연이에게 힘이 되고 싶어요. 주연아, 지금 학동에서 회사까지 걷는 중일까? 아니면 중랑천일까? 요즘 힘들어하는 네가 걷거나 런닝하면서 비욘세를 듣는 게 몇 안 되는 낙이라길래 여기로 보내. 단단하게 버티는 게 힘들 때 달려와서 무너질 수 있는 사람이 나였으면 좋겠어. 마음으로 꼭 안고 말할게. 내 동생 사랑해. 정신의 사촌 보냄. 방금 들으신 광고는 이번 주부터 시작한 비욘세의 5만원 빵 광고입니다. 단돈 5만원에 친구의 생일 최애의 컴백, 우리 가게 신메뉴, 내 고양이 SNS 계정, 각종 행사 등을 홍보하실 수 있는데요. 비욘세 공식 이메일로 140자 텍스트와 함께 사연을 보내주시면 중복 여부 등을 감안해서 광고 진행 여부를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액으로 홍보가 필요한 청취자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법인사업체는 제외됩니다. 우리 법인 선생님들은 꼼꼼하고 자세히 설명드리는 비욘세 정식 광고로 문의해주세요. 지금 바로 비욘세 이메일 behonses@gmail.com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기다릴게요. 여러분 참고로 제가 지금 배짱이님이 사오신 내추럴 와인을 먹고 있습니다. 또 내추럴 와인에 또 꽂혀가지고 한 번 사면 8병씩 사오고 이게 또 꽂힌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덴마크를 여행하다가 또 혼자 막 술을 막 먹으러 다녔어요. 덴마크 약간 대중교통 늦게까지 하니까. 근데 거기서 처음으로 이게 이것도 한
4년 전쯤이었는데 그땐 한국에 내추럴 와인 들어오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거의. 근데 그냥 와인 한 잔 주세요 했는데 아무거나 추천해 주는 걸로 주세요 이랬는데 거기서 오렌지 와인이에요 그러면서 준 거예요. 근데 약간 색깔도 오렌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무슨 와인이 오렌지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맛있지? 하면서 그걸 또 미친 듯이 맨날 먹으러 간 거예요. 꽂히면 또 하시니까. 그래갖고 이제 한국에 왔는데 없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에서 직구로 해갖고 수입산 줄 알았어. 아니 그냥 막 12병씩 해갖고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렇게 했죠. 저 술을 너무 좋아하니까 산티아고 올 때도 짐을 다 버리고 와인만 6병 해갖고 붙이고 그렇게 왔죠. 그래서 제 거 짐 나올 때 항상 뭐 세관 신고 항상 하지만 짐 나올 때 묶여 나와요. 노래소리와 함께. 노래소리랑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진짜 철컹하는 뭔가 이렇게 그 사람들이 풀어주지 않으면 못 열릴 자물쇠 같은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 노래소리 나와요. 그 다음에 절로 가라고. 처음 저는 항상 잘 겪고 왜냐면 여행 가서 꼭 사오는 게 이제 항상 사오는 거 술 그냥 신고할 마음으로 여러 병 사서 신고를 하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뭐 FTA 적용받을 수 있으니까 뭐 FTA 적용받을 수 있는 것들 그렇게 해갖고 신고하고 사도 싸니까 이렇게 사오는데 그런 식으로 배짱이님은 돈을 되게 많이 쓰지만 다 소비재에 쓰기 때문에 남아있는 아이템은 별로 없습니다. 진짜 제가 돌이켜 생각해봤는데 정말 다 먹고 아니면 내가 써버려서 없는 것들? 어떻게 보면 그게 배짱이님이 알려준 삶의 철학이랑 다 맞닿아 있는 거야. 죽으면 끝인데 뭐. 남는 건 경험과 재미뿐이지. 또 생각해보니까 옷 산지도 언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찢어지면 버리고 약간 그런 마음이라 되게 소비를 좋아하시는데 생각해보니까 그 소비도 다 뭐 오아시스 마켓컬리 이런 데 돈을 많이 쓰는 거지. 맞아요. 막 가방을 사고 피아노를 사고 뭐 이러진 않으니까. 절대 저는 사봤자 장비? 그러니까 스피드 머신 사셨어요? 아니요, 그거는 요즘에 요리 잘 안 해 먹으니까 또 근데 안 했죠. 그 얘기 듣고 빵 터졌네. 그 우유도 종류별로. 제가 먹는 걸 좋아하니까 그리고 약간 테이스팅 같은 거 너무 호기심이 많아서 이거 내가 블라인딩으로 먹어보면 우유마다 어떤 맛이 다를까? 내가 맞출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유 종류별로 사서 왜? 그래야 이제 제가 좋아하는 우유를 알고 그 우유를 먹을 수 자아의 탐구에 모든 정신을 내가 이걸 좋아하는가. 유제품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행 가면 말해보자 이런 여행 느낌이지만. 가면 항상 이제 사는 게 마트 털면서 유제품. 우유를 진짜 좋아하는데 한국에는 로우 밀크가 없는데 이제 미국이나 뭐 호주나 이런 데 로우 밀크가 있어요. 그게 저지방이랑 다른 거죠. 그게 이제 한국은 지방을 다 우유에 균일화 시켜요. 그래서 이제 그 액체 밀도의 지방들이 다 균일하게 들어가게 해요. 근데 외국의 로우밀크나 이런 거는 그런 걸 균일화 작업을 안 한 거라서 딱 진짜 저는 무조건 지방 함량 높은 우유를 고르는데 그러면 이렇게 위에 크림이 떠요. 그리고 엄청 고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서 꾸덕꾸덕한 맛인가 보다. 꾸덕꾸덕보다는 위에 크림만 딱 뜨고 우유는 똑같은 우유인데 약간 밀도가 좀 더 높은 느낌이 있지만 고소한 거? 신기하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싫어하는 게 별로 없고 싫어하는 게 있으면 좋아할 수도 있으니까 모두 다 시도하시는 개미방광 배짱이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근데 싫어하는 게 좀 많이 없긴 한 것 같아요. 그냥 뭘 극히 싫어한다 이런 거는 좀 없는 편이긴 한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이게 비온 상태니까 할 수 있는 일들도 좀 많긴 하겠네요. 그래서 친구가 엄청 부러워하는 경우도 있죠. 왜냐면 나는 그냥 내가 뭐 먹으면 먹고 버리면 버리는 건데 만약에 누구랑 결혼을 해서 경제 공동체면은 그 우유 막 몇 종류씩 사가지고 맛보고 이럴 수 없잖아. 다 먹고 그 다음에 저는 만약 경제 공동체로 산다고 하면 용돈 30만 원으로 살 수 있습니다. 정말? 근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그렇게 막 뭘 무력이 터지고 이런 것도 아니고 뭐 그냥 뭐 하면은 자전거 타요. 자전거도 타는데 자전거 한 대 있으니까. 자전거 출퇴근도 또 하셨다 그랬죠, 옛날에. 제가 자출을 또 자출을 한창 했는데 자출도 잘 못하니까 자출 루저가 돼갖고. 자출 거리가 어느 정도였어요? 제가 이제 보통 화곡동에서 신용산 요때까지 가거나 진짜 멀리 갈 땐 화곡동에서 청담. 근데 갈 땐 가요. 올 때
한 합정쯤에서 정말 고민이 되거든요. 이거를 택시를 탈까? 그럼 부르죠. 카카오를. 그치, 그리고 트렁크에 싣고 이제 오죠. 그래서 저는 자전거를 살 때 이제 접이형을 샀고. 근데 이런 것 같아요. 그냥 좋은 거 하나를 사서 네. 지금 자전거도 산지 한 7, 8년 된 것 같은데 그냥 정비만 받고 꾸준히 타고 네. 막 여러 개를 늘리진 않아요. 스노우보드도 뭐 하나 산 게 지금 뭐 한 10몇 년? 네. 발이 안 크니까. 자전거도 타야겠다 했을 때 접이를 사시고. 그것도 그게 사연이 있는 게 자전거를 네. 딱 한번 운동 삼아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 좋잖아요. 실내에서 네. 타는 것보다 시간도 세이브하고. 그렇죠. 뭐 운동도 되고. 예. 그래서 해야겠다 했는데 제 친구가 오빠가 정말 자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가 자기는 이걸 사야 된대. 너는 이 자전거를 사라. 네. 브롬톤을 사라. 이런 그런 거예요. 사람 있으면 근데 되게 편하긴 근데 편해요. 문제는 뭔지 고민을 알아요? 안 해서. 제 친구는 자전거를 못 타요. 근데 그냥 저한테 넌 브롬톤을 사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브롬톤을 봤어요. 이제 더 이상 다른 자전거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아, 그런 아이템이에요? 네, 그래서 그냥 걔를 샀어요. 네. 그리고 그걸로 이제 한창 미친 듯이 자출을 한 거죠. 자출? 그러니까 자출하고 돌아올 때는 약간 세미 카카오. 그러면 친구가 오 자출 루저 이러면서. 아니 근데 마음 먹으면은 뭐 사기 시작하고 이런 게 돈 쓰고 이런 게 되게 웃기는 게 웨이크 서핑 하다가 배 빌렸다 그래서 진짜 빵 터졌거든요. 배 빌린 건 네. 그 친구가 갑자기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을 드려야겠다. 보통 웨이크 서핑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면 이게 배 빌리는 게 어떤 건지를 모르시니까 보통은 이제 우리가 웨이크 서핑 한다고 하면 네. 그 웨이크 서핑 샵에 선생님도 같이 타고 해서 그냥 10분에 얼마 이렇게 하는데 그게 티칭은 따로 들어가고 네. 선생님 안 타도 되면은 그냥 티칭 없이 해갖고 들어가고 하는데 보통 뭐 30분, 40분 뭐 요 정도씩 하는 거죠. 근데 이제 10분 단위로 하니까 네. 뭐 10분 단위로 예약할 수 있고요. 그런데 네. 저는 좀 미쳐갖고 또 한 번 가면 많이 탔죠. 정말 많이 탔죠. 한 번에. 얼마나 많이 탔어요? 제일 많이 탈 때 나중에는 거의 한 번에 가면 90분. 그게 물에 떠가지고 90분 있으면 진짜 허벅지 터지거든요. 근데 저 쳐다보다가 제 허벅지 터질 뻔했어요. 그때. 제가 체력이 진짜 좋아서 힘든 거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 가늘은 팔다리요? 그러니까 팔다리는 좀 불쌍한데 제가 거미형이라서 저는 그 단어를 배짱이님한테 처음 듣고 너무 웃긴 거예요. 거미형 몸이라. 근데 약간 세계관이 좀 곤충 유니버스가 있네요. 맞네. 배짱이 닉네임에 개미방광, 거미형 체형. 요즘에는 말이 너무 많다고 저한테 참새라고. 조류로 가고 있다. 근데 배 한 번 빌리면 얼마예요? 이제 큰 배 있고 또 작은 배 있으니까 네. 그 배별로 다르고 네. 그때 원래 그때 떴을 때 큰 배가 아마 하루 빌리면 200? 그다음 작은 배는 좀 더 쌌던 것 같고 200원이 아닌 거죠? 네. 근데 큰 배 안 빌렸던 것 같아요. 같이 술 먹다가 네. 한 분이 먼저 배를 빌렸고 네. 그래서 배 빌려서 타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 다음에 또 한 번 빌리자 해서 또 빌리고 뭐 했던 거죠. 그래서 남들이 한 뭐 200~300의 가방이나 아니면 어떤 음향 장비, 뭐 피규어를 근데 사볼 뭐 혼자만 타는 건 아니니까 시원하게 이제 배를 빌리면 추억은 남는다. 그리고 이제 뭐 돌아가면서 이제 빌리고 네. 뭐. 그리고 또 추억은 또 무덤까지 가져갈 수 있잖아. 그쵸. 음향 장비 또 관에 넣을 수 없잖아요. 네. 차를 넣을 거야, 뭐 집을 넣을 거야. 그쵸. 추억은 하지만 관에 가져갈 수 있지. 우리의 마음 속에. 맞아요. 알겠습니다. 직장인의 하루는 비슷비슷합니다. 출근, 커피, 점심, 야근, 퇴근, 또 출근. 매일매일 노잼입니다. 혼자일 때는 그렇죠. 그런데 노잼인 하루도 같이 떠들면서 이야기하면 웃깁니다. 넵과 네가 뭐가 다른지, 왜 김치찌개가 지겨운지, 직장인끼리는 척하면 척이잖아요. 직장 내일은 행복은 회사 밖에 있는데 매일 출근해야 하는 무례한 상사의 아픈 말들을 그저 속으로 삼키는 업무에 지쳐 더 나은 내일은 꿈만 꾸는 이렇게 그냥 다녀도 되는 걸까? 매일 전전긍긍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직장인들과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함께 떠들고 싶었습니다. 같이 웃고 떠드는 사이 나도 모르게 위로받는 공감의 힘을 믿거든요. 회사에서 제일 이상한 애들끼리 모여서 만든 창작 집단이지만 22만 직장인 구독자들에게 사랑받는 채널 직장내일의 책. 버티는 직장인을 위한 블랙 힐링 코미디
그냥 다니는 거지 뭐를 소개합니다. 네, 비욘세 41회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자그마치 북스의 책 그냥 다니는 거지 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게 직장 내일 지음 이렇게 돼 있는데 직장 내일의 그 설명 자체가 직장에서 제일 이상한 애들끼리 모여서 만든 창작 집단, 직장에서 누구나 겪는 시시콜콜한 순간을 수집합니다. 웃고 떠드는 사이 나도 모르게 위로받는 공감의 힘을 믿습니다. 이런 이제 책인데 이게 책이 어떤 뭐 웹툰이면 웹툰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되게 간단하게 읽을 수 있는 카드 뉴스? 근데 이거 진짜 보니까 네. 너무 공감도 가고 네. 그다음에 진짜 되게 재밌게 썼어요. 그래서 그래서 잘 읽혀요. 이 직장에서 느끼는 어떤 애환이나 꿀팁이나 공감되는 것들을 카드 뉴스나 웹툰처럼 약간 뭐랄까 짤 보는 느낌? 짤방 보는 느낌으로 소소하게 볼 수 있는 책인데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파트는 이거예요. 사직서 제출 꿀팁이라는 게 있는데 네. 꿀팁. 나라는 인간을 막 굴려 먹었으니 휴먼 굴림체로 작성하는 것이 좋다. 이런 거 써놔갖고 사직서 양식을 내려받거나 인쇄할 때는 고요한 점심시간을 활용한다. 바탕화면에 두지 말고 찌르레기 폴더에 넣어야 안전하다. 찌르레기 폴더. 이런 내용이 이제 있어가지고 그리고 퇴사 사유는 일신상의 이유로 혹은 건강상의 이유로 벌버무린다 이렇게 적혀있는데 일신상의 이유로는 더 이상 대꾸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다. 이런 뜻이고 건강상의 이유로 이거는 막 굴려먹은 니네 탓이니 조용히 보내달라. 그래서 팀장이 갈기갈기 찢어버릴 것을 대비해 코팅하여 제출하자. 이거 막 그리고 되게 하나씩 펴면 이걸 쭉 한 번에 안 읽어도 한 장씩 해갖고 뭐 직장인의 성분을 분석해봄. 내 월급은 산성. 퇴사 생각 싹 녹여버려요. 막 그런 거. 우리 부장은 염기성. 염증 나게 귀찮게 해요. 이런 식으로 되게 재밌는 거 되게 많이 써 있어서 저도 지금은 프리랜서인데 원래 첫 직장이 이제 회사여가지고 거기를 다녔잖아요. 한 3년 정도를. 네네. 하필이면 딱 막내 때 다녔기 때문에 그때의 어떤 느낌도 되게 공감이 많이 되고 맞아. 근데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10년 차가 됐으니까 어떤 중간 관리자 혹은 이제 리더 입장에서 느끼는 스트레스 같은 것도 있는데 여러모로 공감되는 것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사장이 아닌 이상 만 10년 차가 돼도 이건 정말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사장은 또 사장대로. 분명히 또 사장은 또 사장대로 할 말이 있을 것이다. 다른 마음일 거니까. 네. 지각했을 때 티 안 나는 법 이거 진짜 너무 귀여웠어요. 가방 없이 다닌다. 어제 보낸 메일 확인 부탁드린다며 무의미한 업무 전화를 하면서 들어간다. 전화하는 척. 이거 뭔지 알지? 회사용 슬리퍼를 신고 출근한다. 뭐 이런 것들. 진짜. 그리고 저는 이건 많이 해봤어요. 옆자리 동료한테 컴퓨터 켜달라고 한다. 이게 그 작가들 같은 경우에는 직장인은 아니지만 그냥 이렇게 회의실 큰 테이블에 그 팀을 꾸릴 때가 있거든요. 그쵸. 그럼 각자의 노트북이 이제 다다다다 있는데 괜히 이제 옆에 있는 후배한테 노트북 열어줘. 이렇게 열려 있어요. 그쵸, 열려 있고 뭐 해야 이제 내가 잠깐 화장실을 갔구나. 그쵸. 아니면 잠깐 커피를 사러 내려갔구나. 네. 그리고 이제 화장실에 코트나 이 아우터랑 가방을 놓고 이제 몸만 들어가서 화장실 갔다 온 척. 좀 전에 출근했던 척하고 뭐 이랬던 적도 있고. 진짜 공감 가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제 생각에 이거는 이게 어떤 에세이여가지고 1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가면 한 챕터고 이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회사 책장에다가 이제 꽂아놨다가 뭔가 족 같을 때. 네, 이럴 때 중간에 어딘가를 탁 펴서 읽으면은 그냥 한번 웃고 거지 같지만 그래도 월급 통장에 돈 꽂히니까 오늘도 버텨보자. 그리고 이게 딱 보고 약간 기분이 다운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보는 순간 웃음이 나서 그래 이거 그리고 나만 이런 거 아니지 하면서 약간 웃음도 나고 그냥 기분이 조금 업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이디어 같은 건 진짜 없어. 그러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겠지? 그쵸. 아니, 근데 저도 예전에 회사 다닐 때 그런 거 있었거든요. 회식을 진짜 많이 하는 회사였거든요. 저 원래 정유사를 다녔었어가지고 정유사니까 아무래도 또 남자가 많고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그 당시에는 여자니까 좀 지고 싶지 않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괜히 회식할 때도 막
그만 먹어도 되는데 막 손가락 놓고 토했다가 또 다시 먹고 막 그런 식으로 엄청 좀 과도하게 맞춰서 회사를 다니려고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 회식을 할 때 상무님이 술을 진짜 잘 먹었어요. 그래서 막 다 먹여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없어진 풍습이지만 옛날에는 또 잔 돌리기. 맞아. 지금은 진짜 회식 문화도 많이 바뀌었고. 네, 잔 돌리기 이런 거 했잖아요. 네. 막 잔 주면은 그쵸. 그거 빨리 원샷하고 다시 돌려드려야 되고 그러다가 내 앞에 잔 쌓이면은 아우 이거 뭐 혼세 씨 때문에 다들 술을 못 먹네 막 눈치 주니까 한 번에 막 3잔씩 원샷하고 그런 식으로 많이 했었는데 그 당시 상무님이 엄청나게 술 먹이고 자기도 본인도 되게 많이 먹은 다음에 다음날 막 8시 반에 1등으로 출근하는 거예요. 진짜 제일 싫은 거. 그래가지고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면서 누가 안 와 있으면은 누구 씨는 안 왔나 봐? 하고 들어가시거나 아니면은 잠깐 누가 엎드려 있거나 그러면 그걸 되게 쯧쯧쯧 하면서 회식이 업무의 일부야까진 저는 이해하려고 노력했거든요. 근데 그분은 약간 회식한 다음날 비리비리하지 않는 것까지가 회식의 일부야라고 너무 잘못된 생각 진짜 꼰대 마인드 그런 게 있었어서 맨날 막 오후 3시쯤에 화장실 가가지고 저는 변기통 위에 앉아서 40분 잘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거든요. 너무 피곤하니까. 네, 너무 가능하더라고. 회사 자리 내 핸드폰으로 돌려놓고 40분 자고 그래서 그런지 뭐 점심시간에 뭐 점심 메뉴가 맛없고 뭐 이런 것도 몰랐어요. 항상 맛있고 그런 걸 생각하면 뭐 배짱이님의 그런 취미에 미친 생활도 뭐 이해가 되지 않나. 그래야 네. 인생 살맛이 조금이라도 나지 않나 싶어서 네. 그렇게 사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회계사의 삶은 좀 혹시 다른 게 있나요? 일반 직장인이랑? 그냥 외근이 많아서 이곳저곳 돌아다니고요. 그 다음에 외부 사람들이랑 식사할 일 많고. 네. 그러니까 왜냐면 점심 같은 거 그냥 같이 먹으니까. 네. 근데 저는 친한 회계사 언니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줬었어요. 다들 회계사 하면 막 어떤 드라마에 나오는 회계사들은 그냥 수트 입고 아니죠. 나와가지고 막 이 자료 주세요. 저 자료 주세요.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있지만 제 그 친한 언니는 어떤 축산이 좀 근간이 되는 기업에 회계감사를 나갔는데 이제 소가 한 마리에 뭐 1억 뭐 이런 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산에 잡혀있는 소가 많아가지고 소를 세야 되는데 그 새로 가죠. 존나 움직이는 거야. 왜 그런 나 60마리다. 60마리 세야 되는데 갑자기 왼쪽에 있던 소가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그럼 이제 그때부터 다시 세고. 아마 그 태그를 잘 세야 될 것 같은데 이 번호 이렇게 내고 있으니까. 땅에 구르는 것 같은 개고생이 있다는 걸 사람들이 그쵸. 은근히 모르고 맞아요. 그리고 무슨 뭐라더라 특허 받은 뭐 볼트 너트 볼트 너트도 세고 그 다음에 뭐 돌산 탑처럼 막 몇만 개 있으니까 이게 세고. 몇만 개 개수가 많나. 왜냐면 그거를 다 세서 환산한 돈을 자산이라고 하니까 이게 불안지 아닌지 봐야 콜라 팝콘도 세러 가고요. 영화관 같은 콜라... 데는 그 다음에 뭐 돌산 같은 거 네. 그거는 모르잖아요. 그럼 사람이 손 벌려갖고 있는다면 부피 계산하고. 돌산이요? 돌이 돈인 거예요. 그 돌이. 근데 막 돌이 그냥 쌓여 있으니까 부피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사람이 서갖고 사진을 찍은 다음에 그걸 한 뼘 한 뼘 세듯이 부피 계산. 그런 걸 하는구나. 그런 것도 하고 했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면 어쨌든 되게 자기 편이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 일을 해야 돼서 그런 외로움이 있다. 그런 얘기도 해줘서 이게 되게 우리가 바깥에서 보는 거랑 진짜 다르구나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다들 비슷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이게 직장이라는 게 직장 내일 그 팀에서 만들었다고 하길래 이게 직장에 다니지 않아가지고 나는 옛날 생각을 했을 때만 공감이 되겠다 했는데 프리랜서도 다 똑같더라고요. 맞아요. 예. 다. 사람 사는 게 지금 저희가 여기서 아무데나 이렇게 그냥 다니는 거지 아무데나 뭐. 열어볼게요. 명절 때마다 친척에게 듣는 질문. 마케터예요 라고 했을 때 광고 만들어? 연예인 많이 보겠네? 직원 할인 좀 해줘.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재무회계 쪽이에요 이러면 재테크 비법 좀 알려줘라. 재테크 할 줄 알았으면 지금 이렇게 빚이 있겠나요? 그리고 좋은 주식 정보 아니? 돈 많겠네. 뭐 이런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 그리고 영상 제작자예요라고 하면 방송국에서 일하니? TV에 나오는 저런 것도 만들 수 있어? 결혼식 영상 좀 만들어. 너무 잘 만든 것 같아요. 네. 방송 작가라고 하면 이제 보통 방탄소년단 사인 좀 받아줘라. 무슨 말이야 지금. 죽기 전에 만나는 게 꿈이야. 죽기 전에 만나는 게. 그래서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 예전에 지민 씨는 한번 만났네요. 진짜요? 네, 지민 씨가 제가 어떤 무용수 인터뷰를 하러 가는데 그때 그 무용수랑 같이 SBS의 무슨 오프닝 쇼에 같이 나올 일이 있어가지고
그때 그분은 이제 연습 끝나고 나오고 저는 그 무용수 친구를 이제 몇 번 오래 봤거든요. 그래서 인터뷰하러 들어가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저는 저희 언니가 그때는 아직 아미가 아닐 때여가지고 그냥 롱패딩 입고 너무 얼굴 조그맣고 너무 잘생긴 친구가 나오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길래 연예인인가 보다 생각은 했어요.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저분은 누구셔? 그랬더니 방탄소년단의 지민 씨예요? 막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구나. 모든 사람한테 인사하면서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얼마 전에 했다가 저희 언니한테 욕을 먹고 그때 뭐라도 받아오지 않았냐. 뭐라도 챙겼어요. 사인이라도. 근데 문제는 그때는 언니가 자기가 아미인 걸 저한테 말을 안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다음에 만나면 꼭 받아다 주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만날 일이 없죠. 만수무강하시기 바랍니다. 또 방탄소년단에 또 귀여운 분들 얼마나 많아요. 제가 또 그중에선 지민 씨 제일 좋아하기 때문에 지민 씨랑 진 씨 좋아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직장 내일에 그냥 다니는 거지 뭐 홍보를 하다가 방탄소년단까지 오게 됐는데 어쨌든 이번에도 저희가 이번이 41회죠. 네네. 42회까지 그냥 다니는 거지 뭐가 이제 비욘세를 후원해주고 계셔가지고 청취자분들한테 이벤트를 해서 5분한테 드릴 수 있게 됐어요. 지금 들으시는 게 11월 20일 금요일에 지금 듣고 계신데 2주 정도 이벤트를 해서 12월 4일까지 응모를 받아가지고 이제 당첨자 발표를 할 거예요. 그래서 5분한테 드릴 텐데 저희가 이 책이랑 같이 여기에서 만든 현실 명언 스티커가 있어요. 또 이게 엄청나게 공감되는 스티커가 있어서 이 스티커까지 같이 세트로 드리게 됐어요. 트위터랑 인스타그램으로 볼 텐데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넣으셔서 그냥 다니는 거지 뭐 그리고 비욘세 이렇게 같이 넣어서 기대평을 알려주시거나 아니면 후기 알려주시면 그중에 5분을 저희가 추첨해가지고 구독자 5분께 이 책이랑 현실 명언 스티커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위터도 사실 해시태그를 해야지 검색하기 편한 거는 있어요. 근데 제가 중간에 틈틈이 보고 있는데 가끔 가다가 올려놓고 내일 올리고 다음날 지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시면 이제 나중에 탈락. 네, 나중에 추첨을 할 때 찾아봤을 때 없으면은 자동 탈락이 된다. 그래서 유지시켜 주셔야 됩니다. 네, 유지를 시켜주시고 한번 주변 분들한테도 많이 추천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아마 서점에 가가지고 한번 봐야겠다 하고 이게 슉슉 넘겨보다가 바로 사게 되는 그런 종류의 책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거를 제가 받은 게 전에 제로웨이스트 책 받을 때 같이 소개를 받았는데 그 이후로 저희 집에 놀러왔던 친구들이 되게 많이 샀거든요. 빌려가거나 진짜. 아니면 사거나. 네. 그래서 머리맡에 놓고 그 화장실 유머 보듯이 하루에 1-2개씩 이렇게 그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한 번에 꼭 다 읽지 않고 그래서 아껴놓고 회사 갔다 와서 이제 시발시발 하면서 읽기 좋은 화장실에 놔둬도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네, 오늘 그래서 그냥 다니는 거지 뭐 책 소개까지 같이 해드렸는데 원래는 그 호그와트 특집에서 처음에 모시려고 했었어요. 배짱이님을. 네, 맞습니다. 대단한 호구시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기자님과 함께. 네. 근데 또 저희 경제관념 없는 경제지 기자 람 기자님과 또 저희 호구. 네. 참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경제지 기자와 회계사가 돈에 있어서 셈이 없는. 원래 인생은 그런 거죠. 네, 셈을 모르는. 그래서 정말 모든 어떤 숫자 감각과 계산에 대한 거는 업무에 몰빵하시고 현실에선 주변 사람한테 퍼주면서 지내고 계셔서 다음에 한번 그 얘기는 들어보기로 하고 오늘 취미생활이랑 어떤 소비생활에 대한 얘기를 같이 나눴는데 어떻게 소감 한마디 들어볼까요? 어떠셨어요? 방송을 망친 거 아닌가 싶어서 항상 출연 전부터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냥 저는 뭐 잘 마무리된 쓰면 좋겠고요. 네. 근데 되게 재밌었어요. 저는 그냥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그냥 진짜 아니 그냥 항상 오늘을 살고 또 오늘을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있나 싶어요. 배짱이님이 모두에게 잘해주는 것은 인생은 내일 죽을지도 모르고 만나는 사람 잘해주자. 네. 이런 마음으로. 서로 행복하면 좋잖아요. 그 행복의 에너지를 제가 받으니까. 지금 되게 황수관 박사님. 정덕희 교수님이었나요? 행복하소서. 이런 아름다운 느낌으로 마무리 됐네요. 저도 전에 한번 다 같이 있을 때 잠깐만 얘기를 듣고 그리고 저희가 맨날 너무 와글와글 모여있을 때만 만나가지고 둘이 본 적이 거의 없으니까 둘이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처음 아니에요? 거의 처음. 물론 얘기를 하다가 모두가 이제 잠들고 나서 둘이서 얘기를 한 적은 많았는데 이렇게 취미생활에 대해서
어떤 철학 같은 걸 같이 얘기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서 저도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영광이었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저도 진짜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어디에 돈을 쓸 것인가. 뭐. 하지만 돈 쓸 땐 많죠. 네. 생각을 안 해도. 그렇죠. 네. 근데 아마 들으시는 분들 저렇게 탕진해서 괜찮을까 생각하시겠지만 이분은 그만큼 재테크도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냥 탕진잼이죠. 네. 그래서 오늘 되게 좋은 시간이었고요. 저희는 이변이 없다면 아마 다음 주에는 큰일은 여자가 해야지 진행하고 계시는 아수라님이랑 만추님이랑 같이 셋이서 아마 방송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한 점이나 여러 가지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같이 답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청취욱이랑 그리고 이런 얘기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는 거랑 그리고 광고 저희가 오늘 그냥 다니는 거지 뭐 책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이런 메인 광고도 있고 얼마 전부터 시작한 비욘세의 5만원 빵 광고 트위터처럼 140자 나의 어떤 친구 생일 최애 컴백 그리고 우리 가게 등등 법인사업체만 아니라면 누구든지 5만원 빵에 140자 광고를 읽어드리는 이벤트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여러 가지 사연 다 비욘세 공식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beyonces@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되고 behonses@gmail.com입니다. 아 그리고 최근에 유튜브에 그거 아카이빙 시작했어요. 저희 비욘세 사연 중에서 10만 청취를 넘긴 것들 명예의 전당처럼 유튜브에다가 아카이빙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웃겨서 뭐 예를 들면 킹 작가님 술특집 그쵸, 이런 거 그거 진짜 웃기죠. 애주가들은 모두가 사랑하는 그거 친구들 들려주고 싶었는데 친구가 막 팟빵 안 한대요 하셨던 분들 그런 것들은 명예의 전당처럼 하고 있으니까 저희 비욘세 로고랑 똑같은 로고로 설정해놨으니까 유튜브에서 비욘세를 찾으시면 되고요. 그 계정을 빼고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거는 별도로 없으니까 참고하셔서 구독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네, 많이 들어주세요. 올더 싱글레이디 싱글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욘세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혼자 사세요.